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책하는 대신 내 우울증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약 부작용인 줄 알았던 몸의 5가지 숨은 신호, 이걸 다시 되돌리는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약을 1년, 2년, 길게는 몇 년째 드시는데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살이 찌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검색을 해보다 결국 2가지 중 하나로 마음을 정하시는데요. 이거 약 부작용이구나, 아니면 원래 내 우울증이 이렇게 몸까지 망가뜨리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약을 먹는데도 몸이 같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약 부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지금부터 약 부작용인 줄 알았던 몸의 5가지 숨은 신호, 이걸 다시 되돌리는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꾼 시점과 거의 동시에 식욕이 폭발하고 체중이 빠르게 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자제력이 없어졌나 하고 자신을 탓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 계열 약물은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뇌의 신호체계, 그리고 인슐린과 같은 대사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욕을 누르는 신호가 둔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의 전전두엽 신경세포는 오히려 포도당을 제대로 못 써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 신호가 둔해진 뇌세포는 에너지 활용 효율이 떨어지고 대신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동시에 머리가 멍하고 결정도 못 내리는 건 게을러진 게 아니라 뇌세포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파업을 선언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증가와 무기력이 같이 온다면 이건 약 탓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대사 신호를 봐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하다, 게으르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증상이죠. 그런데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까지 무너지는 날이 반복이 된다면 장점막의 장벽 기능이 느슨해지면서 이른바 장누수가 생기고 혈액으로 들어오는 염증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유해균이 내뿜는 내독소 같은 물질이 혈중에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은 쉬고 회복해야 한다는 모드로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가 피 속에서 끝나지 않고 뇌까지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뇌의 면역세포가 방어 모드로 바뀌어지면 염증성 물질을 늘리고 그 결과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움직임을 줄이게 되겠죠. 독감에 걸렸을 때 꼼짝하기 싫은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즉, 이 무거움은 게으름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에너지를 아끼라고 강제로 거는 브레이크일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면 장과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나 속쓰림 같은 장 증상이 마음 증상과 함께 가는 경우입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분을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이 사실 장에서 만들어지고 장 상태가 나빠지면 이 원료 공급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여기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먹는데도 무기력이 좀처럼 안 풀리는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트리토판 스틸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요. 뇌에 염증이 퍼져 있으면 특정 효소가 켜지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이 원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요. 원래 세균 감염 때 세균이 트리토판을 먹고 번식하는 걸 막으려던 방어 시스템인데요. 현대인은 감염이 아니라 나쁜 식습관과 장염증을 앓으면서 몸이 이걸 비상사태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세로토닌 원료가 다른 데로 빠지고 오히려 신경을 자극하는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장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를 온전히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유난히 추위를 타고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여성분이라면 생리 주기가 흐트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을 우울하니까 몸이 처지나 보다 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기 쉬운데요. 사실 피로나 부종, 추위를 타는 것, 생리불수는 갑상선이나 호르몬, 대사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 체중 증가가 같이 올 수 있죠. 문제는 이게 우울 증상과 거의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문제인데 우울증 약만 계속 늘리거나 반대로 진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마음 증상에 더해 이런 몸의 대사 신호가 같이 있다면 우울증만 볼 게 아니라 호르몬과 대사를 함께 확인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평범한 생활 소음이나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쉽게 예민해지는 경우입니다. 내 성격이 까칠해졌나 싶지만 이건 성격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대사회로가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자율신경계가 일종의 셧다운 상태로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고 몸이 굳고 생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B군 비타민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보통 혈중 수치가 15 이상일 때 높아진 걸로 보는데요. 이게 높아지면 뇌의 흥분성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신경세포가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듯 반응하는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냉장고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민해진 게 의지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거르는 필터가 생화학적으로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약을 먹는데도 몸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약 부작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식욕과 체중, 무거움, 장 증상, 호르몬, 예민함, 이 다섯 가지는 사람마다 비중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장내축이 핵심이고 또 어떤 분은 호르몬과 대사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탓이다 한 가지로 단정하기보다는 내 경우엔 어디서 무너졌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몸과 뇌를 어떻게 다시 켤까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내축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 정제된 밀가루나 과도한 당분은 장을 느슨하게 만들고 뇌 염증으로 이어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식단에서 줄이고 섬유질과 질 좋은 단백질을 늘려 장 건강부터 회복해야 하죠. 둘째, 신경망을 돕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고 신경전달물질 대사를 원활히 하려면 활성형 엽산과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밀 진단 위에서 굳어버린 뇌회로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하에 TMS 같은 치료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특정 뇌회로의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죠. 보통 정신과는 마음을, 기능의학은 몸을 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이 같이 무너질 땐 둘을 한 자리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저희 하이맵에서는 정형내파, 자율신경 검사로 뇌와 신경계를 동시에 기능의학 검사로 장과 대사, 호르몬, 영양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쪽만 봐서는 놓치는 걸 같이 보기 위해서죠. 다만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죠. 우울감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잠을 거의 못 자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원인을 감별하기 이전에 정신건강학과 진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을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약을 먹는데도 살이 찌고 피곤하고 몸이 무너지는 게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는 대신 내 우울증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원장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